요즘 김치 많이들 드시나요? 아마도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세계인들에게 더더욱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치를 만들어 파는 대한민국 회사들의 매출이 매년 상승세이고, 또한 김치가 각종 성인병, 다이어트에 특화되어 있다고 많이 소개가 되어 더더욱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김치가 자기들의 전통적 음식이라고 희속적이고 교묘하게 문화적 예속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김치의 유래에 대하여 역사적, 학술적 자료를 찾아 국가 대 국가의 이슈로 가져가서 이러한 문화적, 전통적 유산의 한 종류인 김치의 고유한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온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에 대하여 홍보하고 전 세계에 소개를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치의 기원을 왜곡하는 대륙형들의 행태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이웃이면서 멀게 느껴지는 일본의 입장이 어떨까요? 일본 현지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에는 김치는 한국이 종가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심지어 요미우리가 신문은 산케이 신문만큼 극우파 성향도 아니고 중도우파 성향이라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글의 내용이 한국적이지 않은데도 한국 편을 들 정도면 일본이 봐도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김치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음식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한국의 음식인데 왜 그래? 그래서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쩌라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위쪽 지방의 정은이형 국가는 중국에 의존하여 체제 유지를 하는 특성상 중국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어온 김치는 민족 음식이라는 주장을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전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언론이 인용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인도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김장 문화와 김치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행사가 일주 만에 100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지만 바나르시다스 찬디왈라 호텔 경영조리 전문대 쿤두 라노지트 교수는 최근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과 주요 호텔 요리사 사이에서 한국과 한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인도인에게 커리가 조국과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국가 정체성 음식이듯 한국인에게는 김치가 그러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전 세계적인 반중 및 함중 경향 속에서도 특히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해진 나라이며 타국과 달리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겪어 불매 운동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피터 레스쿠의 주한 벨기에 대사는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자 벨기에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 3월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벨기에에서 김치하면 모든 벨기에인들은 한국을 떠올립니다. 중국의 김치 원조 주장에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방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아첨입니다. 라고 발언하며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벨기에는 자국 음식인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에 대해 프랑스와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김치 기원 논쟁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문화와 한국적인 것들에 대하여 국가 단위로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 또는 아시아 문화에 익숙한 외국 시청자들은 중국이 또 중국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며 비웃을 뿐이지만 한국 문화나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가 일본의 왜곡된 선전의 영향으로 인해 독도 다케시마로 불리면서 중립적인 분쟁지로 다뤄지는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국가 단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명분이 되고 근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화적 예속화에 대하여 단순히 중국 네티즌의 분탕질이라고 치부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경우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김치가 중국의 음식으로 둔갑되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는 존중해주는 척을 하면서 한국 문화의 왜곡 작업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선 더욱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어서 외국 일부 언론사에서는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 맞다며 동조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발해사와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흡수시키는 동북공정과 적극적인 대외 로비를 통해 일부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크의 동북공정 근황 소식을 보면 화장된 점을 걸러듣더라도 중국이 2007년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던 동북공정을 물밑에서 치밀하게 진행했으며 대외 로비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부어가며 진행해서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둬서 한국사 자체가 중국사의 일부거나 대한민국 건국이자 한반도 역사는 중국의 속국 정도 위치라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사태를 마냥 방치하다가 몇 년 후에는 김치가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에서 파생된 중국 문화의 한 갈래로 왜곡될 것이고
뒤늦게 나서서 국제사회의 이런 왜곡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행동으로 생각되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중국의 이런 파렴치한 문화적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더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강대국과의 끊임없는 여러 대결 속에서 우리의 뜻과 국익을 쟁취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길 바랍니다.